여러분, 안녕하세요. 폭군의 셰프 11화 대박 느낌이 옵니다. 이번 11화는 진짜 심장 터질 것 같네요. 뭔가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영과 지영 사이에 달콤한 순간이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거든요. 지영이 표정에서 깊은 고민과 걱정이 느껴지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선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제산대군 쪽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 전체가 뒤바뀔 만한 일이 벌어질 조짐이에요. 그리고 예고 영상을 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위험에 빠지고 누군가는 분노에 치를 떨며 궁궐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과거의 어떤 비밀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고 현재와 과거가 충돌하면서 모든 게 꼬여가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번엔 모든 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지금부터 11화 예고편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10화에서 진명대군 사건으로 서로 마음을 확인한 이영과 지영. 대왕 대비의 진찬을 앞두고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죠. 이연이 지영을 별정전으로 불러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연이 지영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죠. 진명대군 사건 때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털어놓는 거예요. 지영도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연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연이 솔직하게 대답해주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죠. 그래서 지영이 이연을 안심시키려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라고 말이죠. 지영은 이연이 진짜로는 폭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함께하면서 본 이연의 진짜 모습을 믿고 있었던 거죠. 둘 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키스 후에 지영이 홀로 숙소로 돌아가서 반지를 만지면서 복잡한 마음에 빠지거든요. 이연을 믿고는 싶지만 역사를 알고 있는 지영은 불안한 거죠. 정말 괜찮을까? 내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각 제산대군은 드디어 최종 작전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숨겨둔 이장균과 부부인을 꺼내서 자신의 측근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제산대군의 계획은 치밀했거든요. 먼저 부부인의 입에서 패비연씨 사건의 진실을 끌어내서 이연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동시에 지영을 납치해서 이연을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연이 진짜 폭군처럼 행동하게 만든 다음에 폐위시키려는 작전이었던 거죠. 우의정 성인재, 이조판서 유문정, 홍문관 대제학, 김양손 같은 제산대군파 대신들도 각자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특히 성인재는 나중에 일부러 보고를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거든요. 수건도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라고 말이에요. 이 손님이라는 게 사실은 제산대군과 내통하고 있는 외부 무장 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 궁궐 안에서만 쿠데타를 일으키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인 거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제산대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요. 기재 이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거든요. 과거와 현재, 정치와 감정, 모든 것을 동시에 공격해서 이연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거대한 음모가 드디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연이 대왕 대비 앞에서 처음물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제산대군의 쿠데타가 시작되는 거죠. 갑자기 궁궐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나면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연은 처용무 복장 그대로 칼을 들고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궁궐 복도를 지나가다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궁녀들이 무참히 살해당해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죠. 이건 제산대군파가 쿠데타와 함께 벌인 학살이었던 것 같아요.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궁궐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 혼란한 와중에 지영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산대군이 보낸 자객들이 지영을 노린 거거든요. 지영이 숙소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영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겠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나 봐요.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영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 반쯤 깨어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객들이 지영을 끌고 가면서 서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제산대군의 진짜 계획이 뭔지, 이연에 대한 어떤 비밀이 있는지, 지영 자신이 왜 이용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연이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지 같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지영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완전히 경악했을 거거든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도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 지영이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궁궐 밖으로 끌려나가다가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지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이연이 추적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우의정 성인재가 이연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올리는 거죠. 하지만 성인재는 일부러 이연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대령 숙수가 역당들에게 납치를 당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연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도록 유도하는 거였어요. 이연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완전히 미쳐버리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부디 무사해야 한다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서 말이죠. 그런데 지영과의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거든요. 폭군이 아닌 걸로 약속해달라던 그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연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지영을 구하러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제산대군이 노린 함정이었거든요. 이연을 궁궐 밖으로 유인해서 더 큰 계략을 실행하려는 거였던 거예요. 이연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전을 벌이지만 자객들의 습격을 받고 결국 지영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사이 제산대군은 더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숨겨둔 부부인을 데려와서 패비연 씨 사건의 진실을 들춰내려는 거였어요. 부부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과거 이야기를 중얼거리시는데 그 내용이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드러내는 거죠.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면서 패비연 씨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패비연 씨 사건의 배후에 대왕대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던 거죠. 이연이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죽음, 모든 것이 대왕대비의 조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연이 분노에 치를 떨며 말하는 거예요.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뽑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결심이었던 거죠. 한편 그 시각 지영은 여전히 궁궐 밖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단순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납치범들에게서 들은 그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산대군의 진짜 계획이 뭔지, 이연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거든요. 이연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연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영이 절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연에게 닥칠 운명, 제산대군의 음모,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절망감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에서 온 자신이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 모든 상황이 제산대군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연을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는 것도 성공했고, 궁궐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도 성공했고, 지영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도 성공한 거죠. 과연 이연과 지영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정말 모든 갈등이 폭발하는 대혼란의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희망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공길이나 우르미장 같은 이연의 측근들이 지영을 찾아내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제산대군의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영을 다시 잡아서 이연 앞에 데려와서 협박수단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부부인의 증언을 더 교묘하게 조작해서 이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정말 궁금한 건 이연이 칼을 뽑고 나서 정말 폭군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영과 약속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연도 분노에 차서 칼을 뽑았지만 진짜 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대왕대비를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진실이 더 드러날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지영이 현대로 돌아갈 수 있는 망울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직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이연과 지영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만난다면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아니면 이연이 폭군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타날지, 그리고 둘이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설 수 있을까요? 정말 11화는 모든 게 뒤바뀌는 대반전의 연속일 것 같네요.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쓰러질지, 그리고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서 못 기다렸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 예상도 남겨주세요. 폭군의 셰프 어떤 끝을 맺을지 완전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